존경하는 인생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늙으면 부질없다, 혼자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선배님들의 인생 여정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격동의 역사를 몸소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60년대와 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80년대의 민주화운동, 90년대의 세계화, 그리고 IMF의 외환 위기까지 여러분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늙으면 부질없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국민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윤여정 선생님은 74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그게 저를 젊게 만들어요. 윤여정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이 듦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부질없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만들기. 존경하는 선배님들, 남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이 상황, 정말 많이 힘드시죠?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길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을 때 그 허전함,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TV만 보고 있을 때 그 외로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정말 소중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같은 세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큰 힘이 됩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꼭 사람과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연이나 동물, 혹은 취미활동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시작으로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점차 자신감을 높이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오늘부터 이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배님들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혼자 살아가는 능력 키우기. 많은 사람들이 노인은 의존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꾸려오셨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런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어찌 의존적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때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복잡한 디지털 기기나 새로운 시스템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생 선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쉽게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현옥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할머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우울해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5분 일기 쓰기를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망설이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첫날, 할머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진달래꽃이 피어 있었다. 오랜만에 봄이 왔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매일 저녁 5분씩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를 적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주의 전화, 또 어떤 날은 맛있게 드신 점심, 때로는 길에서 만난 옛 친구 이야기를 적으셨죠. 처음에는 글씨 쓰는 게 힘드셔서 음성으로 녹음도 해보셨습니다. 손주가 선물해준 스마트폰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는 법을 배우셨죠. 오늘은 6월 3일이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라고. 처음엔 우산 쓰고 나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을까 했는데 용기 내서 공원에 갔지. 비 맞으면서 걸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젊었을 때 남편이랑 비 맞으면서 데이트하던 기억. 그때는 우산도 없이 그냥 맨날 뛰어다녔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무지개가 떴어. 세상에 몇 년 만에 보는 무지개인지 참 예쁘더라고. 집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옆집 영희 할매가 들렸어. 같이 수다 떨면서 무지개 봤다고 얘기하니까 영희도 봤대. 우리 둘 다 무지개 보고 기분 좋아졌다고 한참을 웃었지 뭐야. 오늘 하루가 참 좋았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음성으로 녹음하니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생생한 기억을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좋은 일 하나는 꼭 있더라고.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좋은 일이 눈에 띄는 것 같아. 요즘은 하루가 기대돼. 가족들도 할머님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시니 대화가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김현옥 할머님의 작은 실천이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5분, 작은 시작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 일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현옥 할머님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특별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문방구나 인터넷에 파는 노트 하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딱 5분만 글을 남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후손들에게 값진 선물이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씩 기록을 남겨봐 보세요. 세 번째, 건강한 몸 만들기. 나이 들면 병들고 약해진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 질환이 없는 노인분들은 16%에 불과하셨고 27.8%의 분들이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32.3%가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셔서 남성 어르신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이 통계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운동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인 Frontiers in Public Health라는 곳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정신 건강도 더 좋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병, 당뇨병,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선배님들의 입장에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산책입니다. 산책은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편안한 신발과 옷을 준비하세요. 집 현관문을 나서세요. 아파트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1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일주일 후에는 15분씩 아침 저녁으로 2번 걸어보세요. 한 달 후에는 30분씩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걸으실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주변의 나무와 꽃을 감상하세요.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면 이웃 어르신들과 만나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 근력 키우기. 근력 운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등은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펴주세요. 양손으로 의자 옆면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완전히 일어선 자세에서 3초간 유지하세요.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1분간 쉬었다가 다시 5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하루에 이걸 2번씩만 하세요. 점차 횟수를 늘려 하루에 3세트까지 해보세요. 이 운동은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걸음걸이를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선배님들, 이 운동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천천히 시작해주세요. 어지러움이나 통증을 느끼시면 바로 멈추시고 쉬세요.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주세요. 건강관리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비결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4번째, 단백질 보충하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나이엔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는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3년 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의 50% 이상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기능을 유지하여 식사하기, 옷 입기, 걷기 등의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대사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이러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의원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60kg인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72에서 90g 정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 3개, 닭가슴살 100g, 우유 2컵, 두부 100g. 이렇게 하루 동안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우유 1잔으로 시작하세요. 달걀 1개에는 약 6g, 우유 1잔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손바닥 크기의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세요. 이 정도 양이면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요구르트나 치즈를 드세요. 그릭 요구르트는 한 컵에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배달받으세요. 닭가슴살, 달걀, 요구르트 등을 주문하면 편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씹기 어려우시다면 부드럽게 조리된 생선이나 두부로 대체하세요. 두부 10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생 선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관계의 가치, 그리고 작은 일상의 기쁨 찾기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혼자 계시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몸소 겪으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끈기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깊이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내일도 그리고 또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